대기업은 호황이라. 우리 경제도 곧 호황이 온다. 이 말이 여러분 사실일까요? 일단 말입니다. 대기업이 호황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게 한국경제인협회, 이게 정경련, 옛날에 정경련이거든요. 여기는 대기업 중심의 친목단체입니다. 한국경제인협회 산하에 한국경제연구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올해 성장률의 전망 2.4% 내놨습니다. 2.4%. 굉장히 많이 올려놨죠. 이것은 경제가 말입니다. 좋아진다는 이야기예요. 대기업은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말입니다. 수출이 지금 난리잖아요. 전년 대비하면 수출 자체가 아직까지 기저효과를 완전히 끊어내지는 못했어요. 전년에 내린 것보다가 올해 더 많이 올라야 되는데 아직 그렇게 완전히 끊어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수출이 좋아지니까 대기업 중심으로 호황이 시작이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지표로는 현실화됐다. 이런 뜻입니다. 한국경제인협회에서 2.4% 성장률을 내세웠으면 그런 겁니다. 실질적으로 산업연구원이잖아요. 국책연구원. 여기는 2.5% 내세웠거든요. 그러면 경제가 지금 수출을 중심으로 해서는 좋아진다예요. 한국금융연구원. 여기는 국책연구원입니다. 2.5%. 한국개발연구원 KDI입니다. 2.6% 최고로면 최고. 한국은행도 2.5% 잡고 있고요. 정부는 아직 수정을 안 했습니다. 아마 수정을 해서 발표를 하면 적어도 2.5%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아직 발표를 안 했습니다. 발표를 하면 여기도 2.4 내지 2.5%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대기업을 중심으로는요. 경제가 확실히 회복되고 있다. 이렇게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출의 회복세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부문별로 경제성장률 전망을 보면 수출이 5.0%로 거의 폭등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수입도 2.4%로 작년보다는 좋아진다는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수입과 수출이 좋아져서 순수출 자체도 계속 성장을 해가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상황이 안 좋은 쪽이 있습니다. 내수가 여전히 안 좋습니다. 민간 소비는 1.9% 예상합니다. 1.9%. 이게 수출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죠. 수출은 5%인데. 게다가 설비 투자 3.1%잖아요. 공장 짓는 것. 지금 그게 설비 투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공장에 기계를 들이는 것 다 설비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 투자가 많으니까 설비 투자는 늡니다. 그러나 건설 투자는 마이너스 1.5%입니다. 이것도 내수거든요. 결국은 말입니다. 민간 소비하고요. 건설 투자가 줄어들어서 설비 투자를 해봤자 내수를 다 감당하기는 쉽지 않다. 결국은 내수는 어렵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기업은 호황이나 내수, 소비는 불황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틀리는 말이 아니죠. 그러면 경제 회복의 어떤 속도도 대기업은 좋으나 중소기업은 어렵다? 자영업자도 어렵다? 이 말이 통용이 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대기업의 상황은 늘 좋아진다 이야기하지만 수출과 내수의 괴리가 굉장히 커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맞는 말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수출은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특히 인공지능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2019년에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 규모가 123억
천만 달러였거든요. 그런데 2024년을 보세요. 439억 2천만 달러입니다. 단순하게 보더라도 여러분 3.5배가량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2024년에 인공지능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수출이 굉장히 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늘 거라는 거예요. 인공지능 반도체는 2026년에 657억 3천만 달러, 2030년에 가면 1179억 달러까지 올라간다고 하니까 반도체가 우리 경제를 끌고 간다 이렇게 이야기가 틀린 말 아니죠. 예. 뭐 SK하이닉스가 신고가를 계속 경신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죽을 쓰고 있지만 다시 말입니다. 또 삼성전자의 저력을 발휘해서 뭐 8만 전자도 회복하고 9만 전자 가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말입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대기업의 호황을 이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내수가 불안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고금리가 이자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을 현실화시키는 거고요. 고물가는 돈 쓰기를 주저주저하게 만듭니다. 지갑을 못 열어요. 그만큼 소비를 하기가 어려운데 중요한 것은 건설을 중심으로 해서 내수가 자칫 폭망할 위험도 있다. 이렇게 지금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PF 부동산 이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요. 위험하다는 뜻이에요. 지금 보시다시피 2024년에 134조 4천억 원 134조 2천억까지 늘었거든요. 여기에 평균 연체율이 3.55%입니다.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건설업이 무너지면서 건설 투자가 망한다? 그러면 내수까지 힘들어져서 민간 소비도 망한다?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대기업은 좋으나 여전히 현장 경기는 좋지 않다. 민간 소비는 따라가 주지 못한다. 이렇게 결론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경제개혁을 단행을 해야 됩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부담 축소, 주 52시간에 대한 개편, 중대재기업처벌법이라든가 아니면 기업을 옥죄하는 규제법 이거 확실하게 개선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대기업의 호황에 맞춰서 민간 소비도 따라가 주면서 우리 경제도 우뚝 올라서는 그런 상황을 맞지 않을까요? 지금 당장은 말입니다. 우리가 피부로 못 느낍니다. 그렇지만 피부가 느껴질 수 있게 경제개혁을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단행을 해야 된다. 저는 그 말씀 오늘도 강조해 봅니다. 그나마 대기업은 좋아진다니까 다행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조심할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경제가 좋아지는 걸 해석에 따라 굉장히 다르기는 하는데요. 이게 거품 경제라는 이야기가 지금은 굉장히 많거든요. 각국이 돈을 전부 풀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 어려워서 돈 풀기도 했지만 각국이 선거를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시중에 차고 넘칩니다. 다시 말해서 유동성 장세일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실제 개인들은 빚이 많아서 빚더미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빚더미가 길어지면 블랙스완도 터지거든요. 예기치 못한 위기 말입니다. 저는 전 세계의 부채 폭발 위험 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블랙스완이라고 하는 예기치 못한 위기를 우리는 늘 대응해 가야 되고요. 또한 지금 현재 벌어진 위기 이게 더 크게 날뛸까 두렵습니다. 일반적으로 현재 벌어진 위기가 더 날뛰는 것을 회색 코뿔소가 더 날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지금 시장은요
회색 코뿔소가 미쳐 날뛸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 저는 당연하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당장 대기업이 호황이라서 뭔가 분위기는 잡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 유동성 장세고요. 이 유동성 장세는 뭔가 실적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펑 하고 터질 수도 있다는 것. 다시 한번 경계감을 가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